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자통신연구원의 최문환입니다. 제가 올해 5월 달에 이제 PT 416 그전에 이제 간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 히스토리에 의해서 PT 416 의장을 맡게 됐고요. 의장을 맡게 되면서 제일 처음 한 게 제가 PT 416에서 개발된 모든 표준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분석 내용에 기반을 해서 그다음에 TTPG 416에서 개발된 표준하고 제가 이제 ITU 쪽 앞서 세션에서는 이제 ISO TC23, TC347 중심 그다음에 SPS 표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저는 ITU-T SG20 중심으로 국제 표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PG416에서 개발된 표준과 ITU-T SG20에서 개발된 표준을 기반으로 그 동향과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농업 관련된 핵심 기술이 어떻게 진화되는지 그래서 그 진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표준화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를 한번 뜬구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지털 농업의 국내의 표준화 동향과 시사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 기술 진화의 흐름과 방향에 따라서 표준화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다는 거 했고요. 먼저 디지털 농업 다 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는 차원에서 디지털 농업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뭐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노동력 감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생산성, 효율성, 뭐 경쟁력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IoT, 그다음에 AI, 데이터 플랫폼 등 첨단 ICT 기술 접목한 지능형 농업이 핵심 기술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히스토리는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즉 단순한 생산 산업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산업으로 전환되는 핵심 기점에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으로 스마트 농업이라는 단어보다는 저희가 요새 ITUT에서는 디지털 농업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디지털 농업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농업이 이제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표준화라고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 농업, 정밀 농업, 뭐 스마트 파밍, 그다음 디지털 농업 여러 가지 용어 정의가 있는데 각 기구에서 정의하는 그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 이런 정의를 모아봤습니다. 결국은 지향하는 바는 같은데 정밀 농업은 정확한 투입 자원으로서 최적의 효과를 이끌어낸다. 스마트 농업은 ICT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동화를 이루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새 이제 IoT에서는 디지털 농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존의 스마트 파밍, 그 ICT 기반만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데이터, AI를 접목을 해서 자동화 수준을 넘어서 자율화까지 가는 거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표준화 동향을 말씀드리면 앞서 세션에서 이제 SPS 표준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TTA도 SPS 표준과 마찬가지 단체 표준입니다. 단체 표준이고 그중에 이제 PG426 스마트 농축수산 프로젝트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TTA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2000 RFID USN 프로젝트 그룹이 있을 때부터 이제 스마트 농업 표준화가 시작됐거든요. 시작되다가 2014년도 5년도에 PG416이 생기면서 이제 PG416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농축수산 처음에 농축산이었거든요. 근데 농축수산이라고 붙은 게 2021년도에 수산 양식 범위까지 표준화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원의 노지 축사, 수산 양식까지 포함을 해서 현장 중심으로 IoT 디바이스 계층이라든가 통신 네트워크 계층, 그다음 데이터 플랫폼 계층, 나아가서 서비스나 응용 계층까지 엔드투엔드 통합 구조의 표준화 체계를 현재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국내 ICT 기반 그 디지털 농업 표준화의 구조적인 중심이자 뭐 실용성,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핵심 표준화 플랫폼이다라고 장표에는 썼는데 SPS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ICT 측면이 좀 보다 강화된 그룹이 TTA의 PG416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PG416의 주요 표준화 범위하고 협력 기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준화 절차 이것도 여기서 TTA 관계자분들 많이 오셨고 그래서 이러한 표준화 과제 접수, 표준화 작성을 하고 의견 수렴, 심의 채택, 표준 공고까지의 절차는 참고사항으로 담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특정 기술인이 만든 스펙이 아니고 산업계 이해 관계자 간의 합의된 결과물이다. 그게 표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도 앞에서 설명이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표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권고 표준과 강제 표준이 나오는데, 강제 표준은 어떤 법령에 기반을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즉 뭐 기술 기준, 법, 로우, 레귤레이션 측면이 강하고요. 권고 표준 같은 경우는 서로 합의된 이해관계자 간 합의와 공인기관에 의한 승인을 요구하고 있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의 수준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칙, 지침,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이다.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산업계에서는 강제 표준보다는 이런 권고 표준을 만들어야 이 빠르게 변하는 그 조류를 쉽게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PG 426에서 제가 이제 2012년도부터 2024년 작년까지 개발된 한 130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뭐 개정 표준이라든가 부합화 표준을 빼고 108건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이제 3단계로 제가 임의로 나눠봤는데, 먼저 시설론이나 디바이스 중심의 1단계에서는 환경 모니터링 관련된 표준이 중심적으로 개발이 됐고, 어떤 기초 환경이나 농산물 이력 관리가 초반기에 표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런 이력 관리 쪽이라든가 물류 유통 쪽 표준은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2018년부터 21년을 잡아봤는데, 이때는 이제 축사와 노지 환경까지 표준화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디바이스 간 연동, 단순히 디바이스만 있는 게 아니고 디바이스 간에 어떻게 연동을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통신 프로토콜 어떤 프로토콜을 쓸 것인가, 그다음 시스템 구조 등의 통합 기술 중심의 표준이 개발된 시기였고요. 이제 갈수록 현장의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이기종 연동, 그다음에 통합 구조에 대한 표준 수요가 반영됐다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3단계는 이제 좀 짧게 2022년부터 2024년으로 잡았는데, 이때 이제 수산 양식이 표준화 범위로 포함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데이터 구조 및 고도화, 그다음 AI 기반의 응용 서비스를 확장되는 상위 계층의 표준이 개발되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초기에 하드웨어, 디바이스 중심에서 통합 연동 기술로, 그리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데이터와 플랫폼, 그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지능형 구조로 표준화의 초점이 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시기별로 나누는 것보다 각 시기별로 나왔던 표준을 핵심 기술을 제가 인터페이스, 데이터, 그다음 디바이스, 그다음 시스템과 플랫폼, 그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5가지로 나눠봤는데, 이런 5대 핵심 기술 요소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좀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는데요. 하위 계층의 장비 수준에서 마찬가지로 상위 계층의 서비스 영역까지 엔드투엔드 표준화 체계가 형성이 돼 있고, 다만 108건의 단체 표준 중에서 약 66%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하나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이 아니고 복합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같은 게 가장 많은 게 이제 42건으로 나왔는데, 중복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센서나 제어기 플랫폼 간의 연동 구조나 통신 프로토콜 중심에서 이제는 이기종 디바이스 간의 상호 운영성 확보, 그다음 통합 제어 시스템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생육 데이터를 구조한다는 측면보다는 그 구조화하고 메타데이터 정의나 학습용 전처리 구조 측의 데이터 관련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이거는 뭐 오늘 전체 그 워크샵을 관통하는 단어가 데이터 같은데, 이런 데이터 중심의 표준화가 강화되고 있는 걸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디바이스는 15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디바이스가 많을 것 같았는데 15건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센서나 구동기 사양 등의 사물 인터넷 기기 표준인데, 갈수록 그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현장 인프라의 기초 표준으로서 그 중요성은 인지되고 있고요. 시스템이나 플랫폼은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 구조나 데이터 처리 방식, 시스템 통합 구조를 정의하는 표준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구조적인 흐름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서비스는 AI 기반의 의사결정, 서비스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시스템, 그래서 지능형 서비스, 단순히 자동화가 아니고 지능형 서비스로 전환되는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일일이 어떤 표준 규격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 표준화 동향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국내나 국제나 마찬가지로 항상 나오는 키워드인데, 기후 변화, 고령화, 노동력 부족, 식량 부족, 식량 수요는 증가하는데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런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AI나 IoT, 클라우드, 로보틱스 이런 ICT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상호 운용성 확보가 현재는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 표준은 현재 국제 표준화에서는 국가 간 또는 시스템 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측면이 되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개별 기술보다는.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화가 이제 기술을 넘어서 정책 협력 수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유엔의 그 FAO 식량 농업 기구나 그 유엔의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이제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잡는데 기하 종식,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그다음 기후 변화 대응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기술 간 연동을 넘어서 글로벌 지속 가능 농업 체계의 구축의 핵심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농업 관련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는 물론 ISO TC23, TC234, 234는 그거거든요. 피셔리 쪽인데 그다음에 TC 최근에 만들어진 TC347이 기반이 되고 있고 ITU-T에서는 주로 SG13 네트워크 기반의 표준화를 개발하고 있는 미래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SG13과 IoT와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고는 SG20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고요. SG20에서는 지금은 활동이 종료됐습니다만 한 3년 전, 4년 전에 포커스 그룹이 하나 생깁니다. AI-on 디지털 어그리컬처 해가지고 이 디지털 농업에 AI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제 포커스 그룹이 만들어서 한 3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활동은 종료가 됐고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SG20에서 뭐 아시겠지만 그 스터디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스터디 그룹 20 안에 여러 가지 세계 워킹 파티가 있고 워킹 파티마다 다루어지는 퀘스천이라고 했습니다. 퀘스천 1, 2, 3, 4 해가지고 담당 작업 그룹이 있는데 올해 9월달 SG20 총회에서 디지털 농업 관련돼서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해보자. 현재는 예를 들어 리ኳ이어먼트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퀘스천 2, 데이터 같은 경우는 퀘스천 4, 그 다음에 상호 운영성 같은 경우는 퀘스천 1, 그 다음에 펑션, 캐퍼빌리티 관련해서는 퀘스천 3 이래서 나눠서 개발을 해왔는데 그 포커스 그룹의 활동을 기반으로 우리가 농업 관련된 퀘스천을 별도로 만들자, 버티컬 퀘스천을 별도로 만들자라는 제안이 있었고 물론 여러 나라의 반대도 있었지만 올해 말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내년 총괄에는 TSEC이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최고 의결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디지털 농업 관련된 표준화를 한 자리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한 자리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S20과 S23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S20에서 나오는 표준이 뒤에 가서 이제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장 실용성이나 상호 연동성을 강화하는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SG13은 말씀 보시는 것처럼 퓨처 네트워크 앤 이머징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잖아요. 지능형 인프라나 상위 서비스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그 디지털 농업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계층에서 디지털 농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이중 엔진 구조다라고 저게 정의를 내렸고요. 당장 쓸 수 있는 실용적 표준이냐 자율형 농업으로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AI 구조 표준이냐라는 측면인데 사실상 이 두 가지 축이 같이 움직여줘야 자율형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 농업의 국제 표준이 함께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장표가 이제 SG20과 13에서 지금까지 개발되고 있는 표준 리스트입니다. SG20에서 Y.238 이게 스마트 농업 관련된 최초로 만들어진 건데 사실 이게 SG13에서 처음에 만들어졌고요. 13에서 만들어지고 SG20이 만들어지면서 그 관리 권한만 20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Y.238, Y.4450 두 가지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스마트 파밍 서비스 정의와 참조 모델을 최초로 만들어진 표준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스마트 온실 서비스 요구사항,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Y.4466, 그다음에 IoT 기반 스마트 축산 프레임워크라고 4482 브라질과 같이 만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 농업 사물 인터넷 관련된 스마트 농업 유스 케이스나 수산 양식 유스 케이스를 먼저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만들어진 게 이제 올해 만들어진 게 스마트 방제 관리 서비스 데이터 요구 사항 및 데이터 모델. 최근에 이제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 요구 사항 쪽으로 많이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사실 13도 마찬가지고 20도 마찬가지고 한국 주도로 디지털 농업이 계속 추진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인도 쪽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퀘스천 만드는 것도 이집트하고 독일 프라운호퍼하고 자 우리 저기
전 의장이신 박주영 박사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새로운 퀘스천 만들려는 노력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 관련돼서 표준화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장표에 보시면 이 어떤 거지? 이게 있나요? 네. y.scgms 그다음 y.sfpp 마지막 두 개 있잖아요. S20에서 만들어진 거. 이게 이제 뭐 작물 생육 모니터링 시스템 그다음에 SFPP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장 생산 플랫폼 참조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동 에디터로 참여해서 같이 개발 중인 게 있고요. 아무튼 최근에는 브라질이나 인도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이 디지털 농업 관련된 표준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외 디지털 농업 표준화를 비교해보고 그 시사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국내는 현장 실용성을 중심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국제 표준은 지능형 확장성 중심으로 서로 토론 전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국내 단체 표준 SPS를 포함해서 TTA 단체 표준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앞으로는 이 국제 표준과의 연계 방향을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 표준 개발에서 멈추지 말고 국제 표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시면서 그 방향에 맞춰서 국내 표준도 만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국내 기술을 표준화를 해서 그걸 국제 표준을 바로 연계시키는 즉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디지털 농업의 글로벌 확산과 기술 경쟁력 확보의 필수 조건으로 표준화를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다음 기술 진화와 표준화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면 각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거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농업 관련 기술 진화는 이제 연결형 IoT에서 지능형 자율 시스템으로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초기에 이제 IoT 기반의 데이터 수집, 원격 제어, 온실이나 폐쇄 환경 위주로 표준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그다음에 데이터 구조화, 중기에는 데이터 구조화 또 플랫폼 기반의 통합 관리로 확장이 되고 있고 현재 이제 AI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실시간 분석과 그걸 넘어서 의사결정의 자동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자율형 농업, 분산형 지능구조, 좀 온디바이스 AI, 피지컬 AI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엣지, 클라우드 협력 구조를 갖는 그런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표준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기술 개발 방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디지털 농업 관련된 핵심 기술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IoT, 그다음 데이터, AI 분석, 그다음 플랫폼, 자율화 자동화, 그다음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 구조 5개의 핵심 기술로 잡아봤는데 제가 판단할 때 각각에 대한 방향은 그렇습니다. 먼저 IoT는 사실 화물 인터넷은 상당히 포화된 기술이잖아요. 포화된 기술이고 다만 단순히 이제 IoT 쪽에서 보면 연결형 IoT냐, 지능형 IoT냐, 그다음에 자율형 IoT냐라고 나누고 있는데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으로 디바이스들끼리 연결해서 뭔가를 처리하는 그런 걸 우리가 자율형 IoT라고 하고 있는데 이 IoT 기술이 성숙 고도화됐지만 앞으로는 지능형 엣지 처리를 하고 자율형 네트워크 등 현장 AI 내장형, 즉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가는 그런 현장 내장형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데이터 기술 관련해서도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뿌리고 뭐 이런 거보다는 데이터를 구조화시키고 메타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그다음에 상호 운용성 확보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해석이 AI에서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 AI도 지금까지는 이게 모델 개발 중심으로 많이 오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데이터보다 무결성, 신뢰성을 갖는 데이터가 있어야만 AI 모델도 정교해진다. 그래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다시 백으로 들어갔거든요. 무조건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고 보다 정확한 데이터, 보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모으자. 그래가지고 다시 데이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뭐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AI 기반 분석 및 서비스 기술은 예측이나 분석 수준을 넘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동적으로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응용 기술로 확장되고 있다. 즉 엣지 기반의 경량 AI 요새 개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모니터링에서 이제 뭐 생산, 유통, 소비 전 주기의 통합 플랫폼을 넘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좀 없거든요. 개별 플랫폼조차도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통합 플랫폼으로 간다라고
라는 게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어쨌든 방향 자체는 서비스 지향의 아키텍처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계층 간 연계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또 어그리봇이라고 해갖고 농업용 로봇이나 드론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율화 자동화 기술은 현장 자율형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AI 제어와 실시간 센서 반응, 플랫폼 구조 기반의 자율 시스템으로 지향하고 있다. 상당히 약간 멀리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나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도 사실 다 정립이 된 기술이지만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에 적응하기 위해선 그다음 엣지 단에서 실시간 처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클라우드 측면에서 그거를 재평가하고 재배포하고 재학습하고 그 모델을 재배포하는 그런 협력 구조가 표준화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화 흐름을 제가 판단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기술 진화에 따라서 앞으로 표준화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뜬구름을 좀 잡아봤다고 했는데 디지털 농업 표준화 전략은 앞으로 이제 다층 구조, 그다음에 국내외 표준기 상호 연계, 실증 기반 미래 자율화 전략으로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키워드를 잡아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수평이 아닌 수직 정합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뭐 기초계층, 중간계층, 상위계층 이렇게 나눠봤는데 어쨌든 기초계층인 센서 제어기 통신 관련해서 현장에서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어떤 기반 기술로서 연결을 보장하는 단계이고요. 중간 단계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지,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할지, 시스템 간 데이터가 통일된 의미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즉 데이터를 해석 가능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뭐 데이터 파운드리 개념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상위 계층은 이제 AI나 자율 플랫폼인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AI가 어떤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제어를 수행하는지 나아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율형 네트워크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좀 적어봤는데 그래서 이런 기초계층, 중간계층, 상위계층이 단순히 각각 독립된 표준이 아니고 센서 예를 들어 뭐 기초계층에서 어떤 표준을 만들면 이 표준이 중간계층과 상위계층을 어떻게 작동할 것이고 어떻게 활용될 것이고 어떻게 의미부여가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고 만드셔야 한다는 거죠. 그냥 난 모르겠고 나는 센서 뭐 관련된 기술 표준 만들면 되겠고 위에서 어디로 들어갈지는 나 모르겠고 이게 아니고 그 윗단계까지 항상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주셔야 향후에 시리즈 표준 즉 하나의 그 패밀리 표준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두 번째는 워낙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표준 TTAPG 416만 예를 들어도 국내 이제 과제 실적물로서 이제 표준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있을 수 있겠으나 국제 표준과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요. 즉 국내 표준을 가지고 제가 ITUT S20이나 또는 S13이나 IS도 마찬가지고요. 그쪽 가서 국제 표준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먹혀들지가 않거든요. 왜? 다분히 예를 들어 뭐 데이터 같은 경우도 데이터의 의미 부여보다는 그냥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면 돼 라고만 해놓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구현 쪽이 가깝잖아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내가 쓰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뭔데 데이터를 정의해? 라는 반박이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단체 표준을 만들 때도 항상 국제 표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고민을 하면서 표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수출이 가능한 표준을 만들자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도 동일한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표준을 만들어 놓고 TTA에서 12월 달에 딱 6월 달과 12월 달에 표준 공고가 딱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책상 위에서 우리가 표준 쓰지 말고 실제 현장 해결을 위한 표준을 만들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즉 쓰이는 표준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좀 추구를 해야겠고요. 기술 스펙 중심이 아니라 현장 유형별 문제 시나리오를 정의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포함을 해서 즉 기술 명세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조건과 그 리미트 한계 그다음에 현장 적용을 할 수 있는 가이드까지 포함을 해서 표준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따라가는 표준이 아니고 선도하는 표준. 즉 아까 S20과 S13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이 디지털 농업 관련해서는 ITU 최소한 ITU-T S23, S20에서는
추종자가 아니고 표준을 설계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제가 좀 리드하는 입장이 있는데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내 단체 표준을 TTA 단체 표준을 만들든 SPS를 만들든 그냥 그 먼저 기술 개발하고 뭐 그걸 어떻게 표준하고 뭐 표준이 이미 만들어진 기술을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짧게는 뭐 내년, 후년, 5년, 멀게는 10년 뒤에 어떻게 기술이 진화가 되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인 표준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선제적으로 표준 개발이 필요하다.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 온디바이스 AI나 온디바이스 엣지, AI 온 엣지, 자율 제어, 분산 지능, 분산, 뭐 집중, 분산, 집중, 분할 항상 흘러가잖아요. 집중이 좋다고 했다가 분산이 좋다고 했다가 어느 날 또 집중이 좋다 했다가 이제는 또 분산이 좋다 했다가 아무튼 그런 흐름에 맞춰서 어떤 기술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 표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먼저 이제 ICT 전문가, 그다음 농업 전문가, 그다음 AI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기획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감히 판단을 해봤고요. 어쨌든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면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이 판단이 많이 쌓이면 지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이터 중심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뭐 결론적으로 크게 잡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디지털 농업이 이제 자동화를 넘어서 AI 기반 지능형 자율형 구조로 이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국내 실증 기반 표준의 강점과 국내 표준의 정합성 확보를 결합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기술 정리 문서로서의 표준이 아니라 미래 농업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설계하고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과 무기로서의 표준화 개발이 필요하겠다라고 뜬구름을 좀 잡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